붉은 뿌리는 지탱을 하고 가는 뿌리가 흡수를 하는데 한 5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물이 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털이 녹아버렸어. 이런 나무는 이게 뭐 나무 식물체가 급격히 약화되잖아요.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이제 갈라만병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라는 첫째요. 배수, 유기물, 산도 하고 이제 pH라고 그러니까 pH하고 배수 간수 시설이죠. 그러면 이제 김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이와 여기가 어떻게 해요? 더 좋죠. 이만큼 저쪽보다 이쪽 밭이 예정지 관리 다 잘했다는 거지.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내 기술이 투입이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야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운동선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 농구선수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키가 크면 유리하죠. 키 크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키가 크고 유리하고. 두 번째 뭐예요? 운동에 대한 센서가 좀 있어야 되지. 그래도 운동에 대한. 세 번째 뭐예요? 운동에 있는 센서가 있어도 내가 노력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복합돼야 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반병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자는 거지. 여기 밭은 저장고가 창고가 두 개 있어. 여기는 건창고고 여기는 습기가 많은 뭐 지하실이나 뭐 좋은 창고다. 어디 곰팡이 생겨? 어디가? 이게 지하실이나 이런 데 비가 새면 곰팡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갈반병균이 잘 죽어, 잘 안 죽어요? 잘 죽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자꾸 좋은 농약을 찾아. 델란이 단종되니까 이 델란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 갈반병이 잘 뜯는 농약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농약을 자주 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컨설팅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농약 치는 날짜를 박아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3월 20일에는 기계유제. 근데 여기가 이제 고목이 많다. 불안병이 많다. 이런 밭에는 제가 또, 불안병이야. 베프란 한번 넣어서 치라 그래.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보면은 하상병 많잖아요. 그러면 4월 5일쯤 되면 이제 석회보르게. 그 다음에 개화전에 농약을 치라 그래요. 낙하 직후 5일부터 농약 들어가. 그럼 농약 들어갈 때 그때부터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6월 15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가장 많이 생겨요. 온도라든지 습도가 가장 맞거든. 그러면 6월 15일까지는 이렇게 타이밍이 좀 길어요. 예를 들면은 뭐 12일이나 15일 간격으로 선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농가에 따라 틀려. 여기는 건조하다. 통풍이 잘 된다. 이런 집에는 한 10일 간격으로. 계곡이 흐른다. 이런 집에는 10일 간격으로 해서 이제 약을 쳐요. 그리고 8월 15일이 넘어서면 이제 그 수확기 봐가면서. 자, 원래는 홍로가 추석이 10월 1일이죠. 그럼 홍로를 한 9월 15일이나 20일에 수확할 수도 있죠. 그럼 8월 한 25일까지 농약을 살포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9월 21일이 추석이에요. 그러면은 한 9월 10일쯤 되면 수확을 해야 돼. 그러면 8월 한 15일 이전에 농약을 끝내야 돼요. 요 기간을 딱 정해서 농약을 치라 그래. 농약 이름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사장님 맞죠? 10일 간격. 그럼 24일이면 두 번 치잖아요. 두 번 살포해. 그런데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온다, 비가. 그럼 어떻게 한 번 농약을 더 치는 거예요. 두 번 치는 걸 세 번 쳐. 그럼 어떻게 해요? 10일 간격이 아니고 8일 간격으로 쳐. 또 어떤 집에는 이제 습기가 더 많다. 이러면 이제 10일 간격으로 치거든. 20일이면 두 번 치잖아요.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간격이 돼. 이렇게 한 농가들은요, 원래 깨끗해. 사과 지금 시세 좋지만은 좋은 사과는 비싼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자, 여기 예미의 김기성 씨가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컨설팅 갔다 왔거든요. 상인이 와서 밀어서 한 상자에 6만원에 팔아라. 이분 안 파는 거예요. 6만원 너무 적다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 한 상자에 6만원 괜찮거든요. 어렵게 저 영덕 갔다 왔는데 농가가 안동에 갖다 뒀는데 후지예요. 1차로 한 7리터 상자 냈는데 한 상자에 평균이 85,000원. 제일 좋은 건 13만원 받았다 그래. 싱글벙글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6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농약을 제대로 방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갈반병이 오고 9월 달에 와서 농약을 4번 치는 분들이 있어. 차간 뒤에 그 손들면 할 거예요. 농약을 많이 쳐 소용없어. 그 농약을 9월 달에 4번 칠 걸 6월, 7월, 8월에 쳤으면 어떡해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방제 방법이 개선이 돼야 돼요. 우리 밭이
건조한 창고냐, 습기가 많은 창고냐에 따라서 방제 방법이 이렇게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게 한종복씨 밭에 들렸다 올라왔거든. 한번 가보세요. 야, 사과 정말 좋아. 첫째, 올 봄에 작년에 제가 박피했잖아, 그죠? 원래 다 했어. 원래는 농가, 작년에 제가 6주 했는데 하라 그러니 안 했지. 껍질을 벗기니까 나무 죽을까봐. 그래, 작년에 6포기 했는 거 원래 너무 좋거든. 다 한 거요. 지금 원래 사과도 좋고, 꽃눈도 엄청 좋아. 내년 사과는 더 좋은 거요. 안정된 거 이렇게, 나무가. 그래서 이 농가가 작은 거지만은 실천해야 돼요. 봄에 왔을 때 제가 사과가 별로 없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 80% 정도는 됩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 사과 굵어지면 어떻게 해요? 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과 착가량이 이게 적당하다니, 그게. 그게 적당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많이 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농담을 해요. 사과 저가 잘하면은 교육을 안 하셔도 돼. 그만큼 내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토양, 재배 기술 세 가지가 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선과 인계와 와보세요. 어느 밭을 가도 거의가 비슷해. 정선 구분해서 잘한 거예요. 기초반, 심화반, 기초반에서 토양 관리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해서 그래서 토양을 어느 준비해서 심으면 이게 기초가 단단하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요 잘 돼 있어.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보면요 임계가 여기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해야 되고